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양육비 문제를 아동의 생존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개인 간의 단순한 채권 채무 이렇게만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를 받기 위한 활동은 그냥 단순한 어떤 채권 추심으로 그렇게 생각됐던 거죠. 자, 그런데 현재 한국에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에서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피해자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거는 단순한 그 채권 추심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뭐 정부가 무관심하고 또 정치권도 무관심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는 양육비 피해자들의 그 잘못된 마인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양육비 피해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아들이 고3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런데 대학을 포기했대요. 왜 그러냐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또 엄마가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서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그 중3짜리 아들이 또 있는데 걔를 위해서는 양육비를 어떻게 하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아이가 대학을 포기하고 본인의 꿈을 접어야 되는 그 상처랑 엄마가 양육비 활동을 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줄 상처랑 어떤 상처가 더 클지 저는 당연히 아이가 대학을 포기하고 또 본인의 꿈을 접어야 되는 그 상처가 아이에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아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고 또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양육비를 받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혼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럽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결혼하는 그 네 커플 중에서 한 커플이 이혼합니다. 그 이혼율이 지금 거의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알리지 않기 위해서 양육비 활동을 못하고 양육비를 못 받게 되면 자 비교해 보세요. 그게 약간 알려지는 거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아이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본인의 생활도 힘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본인과 아이의 삶이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랑 본인과 아이의 삶이 추락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이 배드파더 사이트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제보받은 것을 갖다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고요. 그럼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제보된 내용과 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저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신상 공개될 분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데요. 이 사전 통보를 하는 목적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신상이 공개되기 전에 양육자들에게 이 비양육자가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전 통보를 하고 나면은요, 미지급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 분들, 이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급 기간이 2년 된 분들은 일부는 해결하고 일부는 뭐 버티는 식으로 가고요. 근데 아무튼 이 사전 통보의 효과가 큰 게 한 보름 동안에 사전 통보를 해서 해결된 건수가 약 70건에서 9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를 해서 신상 공개되지 않고 해결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겠죠. 저희가 사전 통보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뭐 몇 년 동안 쭉 떨어져 살았고 뭐 연락도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비양육자도.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갖다 기다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 배드파더 사이트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해결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그 해결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드파더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이전에는 약 8만이었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루 평균 방문자가 22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방문자가 22만이니까 그만큼 미지급자들에게 압박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그 어떤 우리가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압박의 크기와 해결력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저는 경험상 1인 시위 그리고 SNS 이 두 가지만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아이를 버리고 온 코피노 아빠들 중에 필리핀의 뭐 카지노나 혹은 유흥업소의 그 조폭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역시 유흥업소 뭐 조폭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단은 뭐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또 삶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 막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해서 본인의 사진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불편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인 시위나 SNS로 해결하기 힘들고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시위와 SNS 활동만으로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인 시위하고 SNS로 이 미지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빠들 중에 한국에 와서도 역시 조폭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는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아이가 배고픈 거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와 있는 또 필리핀에서 이렇게 뭐 조폭 출신들에게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씩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국에 있는 조폭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핀의 코피노맘이 한국에 올 수도 없고요. 또 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양육비를 그분들을 대신해서 받으러 가는데 뭐 이 사람들 생활 행태가 그러니까 받는 과정에서 이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이제 뭐 쌍방폭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양육비 활동이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제가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양육비가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조폭이어서 우리가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미지가 중요하냐 아니면 아이의 생존권이 중요하냐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는 거 이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조폭들 이분들에게도 양육비 받는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이린 씨는 이미 그 배드파더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회원들과 품앗이로 서로 힘을 합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고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인 시위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1인 시위를 하는 게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뭐 잠적해 버렸거나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 1인 시위가 힘들죠. 또 본인의 집은 서울인데
그 미지급자의 집은 뭐 부산이다 이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인 시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급자의 친구, 또 친척, 지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세요. 배드파더스 사이트 몇 번을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배드파더스 사이트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보내세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또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인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링크된 것을 보냈을 때 이게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절친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인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양육비를 갖다가 촉구하기 위한 액션이고 SN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일체의 비난이나 이런 게 없고 또 그 상태에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 돼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게 되고 또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설사 아주 작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